외산 타이어는 이렇게 해서 좋은데 뭐 국산은 왜 이렇게 좀 안 좋냐, 뭐 피렐리, 미쉐린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있죠. 넥센 타이어는 지우개다, 뭐 싼 맛에 쓴다. 넥센 왜 이렇게 많죠? 슈퍼레이스에서 계속 저희가 계속 포디움 차지하고 있고, 타이어를 사서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가 한 10위권에 항상 무조건 국산이라고 해서 안 좋다, 신산이라고 해서 좋다 이런 걸 판단하시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이 PPG 트레이드웨어 기준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 영상은 진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수입 타이어랑 국산 타이어랑 어떻게 차이가 없냐, 뭐 말이 되냐, 뭐 미쉐린이 들으면 뭐 열받는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넥센은 뭐 지우개다, 싼마이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란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자 두 분 또 모셨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수입 타이어와 국산 타이어 중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주 소중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팩트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뭐 관심을 너무 주셔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네. 아, 그래도 앞으로 저희 회사 제품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제 말발로 설득하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해외 쪽, 유럽 쪽에 이제 상품 기획 담당하시는 분을 좀 모셨고, 유럽 담당. 네, 다음에는 이제 연구원분도 좀 모시는 거. 좋죠.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 지역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땡땡땡 선임이라고 합니다. 넥센 타이어가 이제 뭐 댓글로 이제 수입산 타이어보다 성능이 어떻게 좋냐, 넥센 타이어는 싼마이에 쓰는 타이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이제 뭐 여기 계신 PD님, 작가님, 뭐 대표님 저희 회사 와보셨지만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 내수, 한국 시장에 판매되는 물량은 좀 이제 전체 매출 물량의 뭐 한 10%? 15% 정도 수준이죠,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외산, 해외로 나가고,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네. 이제 너무 저희를 조금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직 계시는구나.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참 이제 뭐 지우개다, 뭐 싼마이에 쓰는 타이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실 오늘은 다른 내용보다는 뭐 처음에 기획했던 게 타이어는 이렇게 규격이나 이런 걸 보는 제품이다 라고 기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정보,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셨던 그립이 좋으려면 어떤 타이어를 껴야 되는지, 수시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그리고 오래 타려면은 어떤 타이어를 써야 되는지, 타이어 옆에 각인이 다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는 방법으로 이제 뭐 넥센 타이어는 지우개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넥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반부에 가서 좀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댓글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댓글에 뭐 수입 타이어랑 국산 타이어랑 어떻게 성능이 같냐, 가격 차이가 나니까 국산을 끼우는 거지, 또 미쉐린이랑 국산 타이어가 가격이 같은 미치지 않고서야 국산을 끼냐, 뭐 말은 바로 해라,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수입 타이어랑 국산 타이어 성능 차이에 대해서 좀 팩트를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돌직구로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입 타이어와 국산 타이어 왜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1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시장에 그 소문 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이 인정하면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 한국 소비자분들이 되게 깐깐하시고 요청하는 이제 규격이나 성능 지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제가 유럽 쪽 상품 담당자도 모셔왔지만 대륙별로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 요구하는 스펙이 확연히 차이가 나세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롱 마일리지, 오래 타는 타이어, 승차감, 소음 이런 거 모르고 오래 타는 타이어로 요청하는 좀 니즈가 있고, 유럽 쪽은 여기 저희 선임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왜 이제 사계절이랑 윈터로 좀 구분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강국이잖아요. 라이드 성능, 이제 승차감보다는 스포츠 성능에 맞춰서 고객들이 주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통적인 시장이에요. 전통적인 스포츠 시장이라고 보게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썸머 타이어하고 윈터 타이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올웨더 타이어가 출시돼서 그 중간을 자리를 매김하고 있지만, 유럽은
겨울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스포츠 성능 그리고 라이드 성능을 중요시하는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즌별로 명확하게 추구하는 타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이 좋은 썸머 타이어를 껴야 되고 그다음에 윈터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고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반이 있잖아요. 굉장히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윈터 타이어가 크게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고속 주행을 함으로써 안정성 있는 타이어를 껴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윈터는 윈터 타이어를 꼭 껴야 되고 삼계절은 또 썸머 타이어를 꼭 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죠. 독일이랑 북유럽 쪽에 눈 많이 내리는 나라는 겨울에 윈터 안 끼면 벌금 내잖아요. 그렇죠. 독일 이게 뭐 법제화도 되어 있고요. 네. 특히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터드 타이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존 윈터 타이어 대비했을 때 고무도 더 연질이고 거기다가 스터드도 박는 형식으로 눈길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타이어를 끼고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스터드가 저희 이제 강원 산간에도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타이어에다가 못 같은 거 이제 징 박는 게 있어요. 그걸 스터드 타이어라고 합니다. 유럽 북미 쪽에서 요구하는 성향 이제 소비자들이 니즈로 필요로 하는 타이어 스펙이 달라요. 저희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럽에 체코 공장을 설립한 이유도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기도 한데 실제로 엠페라 스포츠 같은 모델은 유럽에서도 잘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베스트셀링 모델이고 네. 저희 제품에서도 메인 모델입니다. 그 부분은 유럽에는 매거진 테스트라고 저희가 그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잡지사에서 타이어들을 각사 50개 타이어를 삽니다. 타이어를 사서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는 한 10위권에 항상 들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매년마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왜냐면 신제품이 출시하면 신제품이 또 끼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위 변동이 있지만 저희가 10위권 안에도 든 적도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뭐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나 국산 타이어들이 해외 뭐 미쉐린이나 이런 피렐리의 격차가 그렇게 예전처럼 크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격차가 아예 없다라고 네. 하기에는 저희 그레이드 갭 차이도 있고 가격 차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 타이어들이 각 국가에서 팔리게 될 때는 정확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라벨린 등급이 있고 벽조화되어 있는 규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저희 충족을 시켜야지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넥슨 타이어는 완전히 저가형 타이어고 쓸 수 없는 타이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타사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 세계 3대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레이싱. F1 레이싱, 네. 월드컵, 올림픽인데 월드컵. 댓글에 이제 금호 타이어가 중국으로 자본이 넘어간 건 맞는데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치면 F1 레이싱에 지금 타이어를 전량 납품하는 회사는 피렐리예요. 피렐리도 중국 회사거든요. 브랜드가 자체가 중국 자본에 잠식이 된 거고 요즘에 이제 F1 레이싱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게 포뮬러 E라고 해서 네. 전기차 포뮬러카의 이제 타이어를 공식으로 서포트하는 업체가 한국 타이어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타이어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도 슈퍼레이스에서 계속 이제 제품 출시해서 미쉐린 브리지스톤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계속 포디움 차지하고 있고 우승하고 있고 또 제조 기술력으로 따지면 시장 대륙별로 니즈하는 타이어 성향이 다를 뿐이지 저희도 이제 뭐 그렇게 품질이 좋지 않은 성능을 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수입차들을 이제 출고를 받게 되면 보통 썸머 타이어 껴 있습니다. 그 썸머 타이어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드 성능이라든지 약간 단단한 승차감, 그 다음에 스포츠 주행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사계절용 타이어하고 그 썸머 타이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컨셉 자체가 다른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 썸머 타이어 탔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근데 얘를 타면 조용은 한데 너무 물렁이는데 이렇게 엑셀이야. 네. 이런 경우들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근데 댓글 보면은 이제 유럽 서머 타이어 타시던 분이 한국 타이어 S2AS를 바꿨는데 옆구리가 너무 무르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어 성향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수입으로 넘어오는 뭐 독삼사 그리고 뭐 요즘에 볼보 차량들은 타이어 사이드워를 보시면 다 썸머 타이어예요. 트레드웨어가 300 미만대들 이제 하이그립 타이어들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성향 자체가 나중에 국산 타이어 올 시즌으로 바꾸시면 소음 되게 조용해졌다.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체감을 하세요. 네, 다만 이제 뭐 하이그립 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승차감 컴포트 위주의 타이어를 하셨다 보니까 좀 사이드가 물렁물렁한 것 같다. 이제 주행을 하시다 보면 롤링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나서 사실 저도 제가 오늘 제 차를 뒤에
오래된 차지만 갖고 왔지만 지하 주차장에 좀 많이 다녔어요, 집에. 그랬더니 거의 요즘에는 이제 수입산 차량들 많이 이용하시니까 외산 타이어, 국산 타이어 성능 품질을 보시기보다 저희가 UTQG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유니폼 타이어 퀄리티 그레이딩이라고 해서 미국 교통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타이어 등급을 보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뭐 북미나 이쪽 미 대륙 쪽에 수출하는 게 아니면 이 각인이 필수는 아닌데 거의 모든 타이어의 한 80% 이상이죠, 선생님? 80% 이상?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돼요. 예, 80% 이상 타이어에 각인되어서 나오는 수치를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 기준을 가지고 타이어, 내가 타고 있던 타이어는 어떤 성향인지, 나는 어떤 주행 성능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UTQG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뭐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등급표를 만든 게 아니라 미국 교통안전행정부라는 곳에서 타이어의 등급을 나타내는 기준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냥 규제죠. 이제 강제된 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수출을 하고 이게 안전 등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규정을 하는 이 수치에 적합히 통과를 해야 돼 라고 해서 타이어 등급표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 보시면은 수치가 제각각이에요. 뭐 댓글로도 달아주셨지만 저희 제품 중에서 SUR4G, 뭐 한국 타이어 RS3 이런 등급의 타이어는 완전 이제 퍼포먼스, 뭐 준 레이싱을 하기 위한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이제 한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런, 여기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웨어, 트랙션, 템퍼레처 이런 세 가지 등급의 기준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숫자를 보여주는 트레이드웨어는 이 타이어가 얼마나 이제 오래 탈 수 있는지 내 마모도를 표현해 주시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타이어를 오래 타는 거다.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그립은 높은데 좀 빨리 마모가 되는 타이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트랙션은 이제 견인력을 표현하는 단어로 아까 말씀드린 견인력은 마찬가지로 제동력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등급은 AA 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AU7 제품은 AA 등급. 마지막으로 템퍼레처는 내 온도 지수라고 해서 이 타이어가 어느 정도 온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등급을 평가해 주는 기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등급. 그래서 댓글로 어떤 분이 중국산 타이어는 진짜 안 좋다 라고 하시는데, 중국산 타이어 뭐 사일론이나 빅투어 뭐 이런 라이온하트 이런 브랜드들도 이런 등급 기준의 스펙에 맞춰주는 타이어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무조건 국산이라고 해서 안 좋다, 뭐 수입산이라고 해서 좋다 이런 걸 판단하시기보다는 여기 나오는 UTQG 트레이드웨어 기준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이 숫자 기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50 미만이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런 거는 거의 뭐 세미슬릭이나 네, 스포츠 레이싱. 드라이빙에 네. 적합한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드웨어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이 타이어와 이 타이어 비교했을 때 이 타이어가 트레드웨어가 좀 높네. 네. 그럼 이 타이어가 좀 더 오래 가겠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 수치이고요. 이 타이어가 트레드 500이니까 5만 타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 정의가 필요하죠. 차를 타면서 이제 관리도 해야 되고 하체 정비도 해야 되고 얼라이먼트나 이런 거는 틀어지지 않았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내가 타는 타이어가 어떤 성향인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 미만은 그립이 좋은 레이싱이나 뭐 준레이싱이나 스포츠 주행을 하기 좋은 타이어. 그리고 250에서 350 미만은 세미 뭐 준 스포츠 타이어. 이제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신 PS4나 이런 게 규격마다 조금 다르지만 평균 트레드웨어가 300일 거예요. 네, 트랙션은 AA 고 템퍼레처는 A 등급이고. 그래서 준 스포츠성 타이어. 그리고 350 이상서부터는 이제 올 시즌 타이어. 물론 이제 메이커마다 그 트레드웨어 수치는 좀 상이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400인데도 불구하고 썸머 타이어인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국산 제품 중에서 올 시즌인데 400 미만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하 주차장 다니면서도 피렐리 뭐 스콜피온 올 시즌을 봐도 트레드웨어가 500이고, 미쉐린 뭐 PS AS4 이제 올 시즌 제품도 봐도 540이더라고요.
컨티넨탈도 올 시즌인데 400 정도 나오는 게 있고요. 지금 등급이. 저희도 TQG 등급을 받으려면 테스트를 해서 수치적인 데이터를 이 각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회사 제품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제품 중에서 저희가 뭐 댓글을 본 게 있어요. 엠페라 슈프림 SUV로 제품을 교체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엠페라 슈프림 SUV는 트레드웨어가 700이거든요. 그분은 거의 2년 만에 차량을 타고 자주 주행하시는 업무를 하는데 거의 8만, 10만 정도를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성능상에 그렇게 차이를 못 느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뭐 렌탈로 구매를 할 거다. 이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라고 무조건 안 좋게 보시기보단 저희가 엠페라 슈프림을 2022년도에 론칭해서 지금 베스트 셀링 모델이 됐으니 엠페라 슈프림 한번 그냥 온라인이나 이런 데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어떠실까 싶어요.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은 경험이나 이런 건 뭐 경험 지수를 글로 많이 달아주셨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타이어의 최적의 성능을 여기 UTQG 수치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동차는 타이어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랑 케어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타이어 렌탈 상품은 뭐 케어적인 서비스도 다 진행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역까지 오니까 네. 저 같은 약간 초보자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뭐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컨텐츠를 기획해서 이제 같이 해보고 싶다고 한 게 뭐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타이어를 너무 모르시니까 타이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고 계시면 장착점에 뭐 로드샵을 가시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던 소비자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본인한테 이제 힘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득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타이어 구매하실 때 이런 내 운전 성향이나 뭐 내가 어떻게 보통 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마모도 정숙성, 뭐 승차감, 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기준을 맞춰서 좀 구매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좋은 타이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두 번째 논란 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넥센 왜 이렇게 많죠? 네. 넥센 타이어는 지우개다. 뭐 싼 맛에 쓴다. 진짜인가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넥센 타이어가 지우개다라는 부분은 과거의 논란에서 좀 발생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우개라는 타이어를 팔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팔 수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워낙 소비자들이 이제 고도화되고 지식들이 고도화되고 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그런 타이어를 팔 수가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타이어를 팔면은 안 되는 시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우개라는 타이어는 지우개라고 하는 논란은 이 타이어들은 고유의 컨셉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타이어들은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마모성도 갖고 컴포트 성능도 가진 타이어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립력 위주의 타이어이기 때문에 마모가 좀 빠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어느 제품에서 그 지우개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컨셉 차이였던 것 같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마모를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그립력을 좋게 만든 타이어가 나갔다든지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만큼 타고 싶은데 마모가 이밖에 안 나와. 근데 소비자들은 그립력은 생각을 안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마모 성능에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뭐 한국에 3사가 있지만 한국 금호 타이어는 마일리지 성능이 높은 타이어가 나왔는데 넥슨 타이어는 거기에 컨셉에 벗어나는 타이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우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논란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UTQG 수치를 보실 줄 안다면 판매점에서 이거는 숫자가 트레이더가 낮으니까 좀 빨리 다는 타이어, 이건 높으니까 좀 오래 다는 타이어,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낮으면 하이 그립 타이어, 높으면 롱 마일리지 컴포트 주행 성향의 타이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지우개라는 타이어는 분명 타이어의 컨셉 차이가 있었을 거다.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은 그립력 위주라든지 이런 제동 성능 위주의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마모를 중요시하는 고객한테 갔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파장이 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영상 때 제가 K9 고객을 예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도 계속 저희도 이제 고객 만족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VOC가 계속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수치 값이나 이런 거 얼라이먼트 값이나 이런 거를 봐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현장에서. 예. 그러면 결국에는 차량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와서 기인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극소수는 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진짜 거의 100 중에 100, 10 중에 10 차량 관리 문제, 이제 뭐 하체 부실 고장난 거를 이제 그대로 탔다든가 아니면 초기 얼라이먼트 세팅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예요. 네. 모든 네. 고객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넥센은 지우개라는 그런 소문이 너무 워낙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문제로 해서 마모가 들어오잖아요. 얼라이먼트 문제로 마모가 되게 심하게 편마모가 먹는다든지 조기 마모가 돼서 들어오면 아 역시 넥센 지우개야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 구모에서는 아 그래? 아 얼라이먼트 문제구나라고 했던 게 네. 넥센은 과거에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아 역시 넥센 지우개다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인 거죠. 이미지 개선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근데 예. 저희가 뭐 이미지 개선을 하기에 앞서서 그거를 계속 그동안 제품력으로 엎으려고 그걸 덮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게 그래서 맞죠. 이렇게 썰로 풀어서 해명을 하고자 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해외 상품을 좀 전담해서 기획하시는 담당자분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고 네. 저희가 제품력으로 진짜 성능이 없었다면 포르쉐, BMW, 벤츠 E클래스 이런데 이제 출고형 타이어로 공급도 할 수 없었겠죠, 선임님?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술력이 없었다면 유수의 OE에 납품되는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고요. OE에 납품을 하려면 단순히 제품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제품을 테스트하는 결과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저희가 생산하는 시스템이 어떤지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하는 공장은 어떤 수준의 공장인지 더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기 때문에 뭐 제가 OE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그 시스템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에 걸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프로젝트 시작하면 몇 년간도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인증받고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넥센의 기술력이 그만큼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 가도 저희 제품 많이 보이잖아요. 길에 다니는 차 중에. 사실 저희가 유럽에 1000만 본 이상, 1000만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넥센 타이어가 생산하는 양에서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을 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고 쓰셔도 된다. 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럽 시장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다른 데는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저 이제 인건비가 싼 지역 이런 데 공장을 세울 때 저희는 유럽에 공장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공급이 되고 이제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럽 시장에 공장 플랜트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들 있으면은 제가 팀장님한테 어떻게든 허락받아서 두 분한테 한 대씩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눠볼 테니까 다시 한번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